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한의학 15편으로 알러지 질환의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러지 질환은 아주 골치 아픈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면 잘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서양의학 이론과 한의학 이론으로 소비자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론으로 치료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러지를 전에는 알레르기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요사이는 줄여서 알러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알러지의 원어의 뜻은 이상한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1981년 개원 초기에는 알러지 질환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알러지 질환이 적다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1980년대 후반기인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전후에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개원하고 있었던 주위에 소형 아파트가 많아서 개원 초기에는 알러지 비염과 편도염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알러지 질환에 대한 책을 2003년에 저술했습니다. 똑똑한 한의학 1편에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편도선염, 소하천식 해방되세요 라는 제목의 서적입니다. 의성당에서 출간했습니다. 2004년에는 학원사에서 애타게 찾았던 소문난 20명이 50인에 선정되어서 학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그 책 속의 158페이지에서 163페이지에 걸쳐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진료했던 알레르기 환자 7,000여 명의 진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1984년에 직접 알러지 비염을 1년간 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한의학적 알러지 치료법을 더 연구하게 되었고 한약을 복용하고 알러지 비염이 치료가 되면서 자신을 갖고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러지 질환은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 또는 알러지 비염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알러지 비염, 세 번째, 편도염, 네 번째, 알러지 천식, 다섯 번째, 알러지 안염 등으로 분류합니다. 범위를 넓히면 대부분의 난치성 질환은 알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알러지 원인이 내부적이냐, 환경적이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 요인. 30% 정도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내부적 요인. 70% 정도가 내부적 요인이라고 추정합니다. 환경이 좋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분이 있었는데 이민 간 후에 알러지가 발병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알러지가 났은 분도 있습니다. 알러지 질환은 그 증상을 보면 옛날에도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더 많아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환경의 오염과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의 방식의 차이로 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한 의사의 발표는 도시화가 일어날수록 알러지 질환이 많아진다고 보고합니다. 문명이 덜 발달한 아프리카나 중국에서는 알러지 환자가 아주 적습니다.
알러지 질환의 치료의 접근은 한의학적 치료와 서양의학의 치료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한의학은 병의 근본 원인의 치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은 증상의 해결과 수술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의 원인물질은 첫 번째, 일반적 원인물질, 진드기, 진먼지, 곰팡이 등을 말합니다. 이런 물질을 원인이라고 단정한다면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드기, 진먼지, 곰팡이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내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면 대부분 치료됩니다. 두 번째, 특발성 원인물질 아나플라시스, 털, 페니실린 쇼크 등입니다. 이것은 서양의학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서양의학에서 알러지 원인 물질을 조사해 보면 알러지 원인 물질이 진드기, 진먼지, 곰팡이가 90%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인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는 스테로이드제를 써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가려움을 없애는 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양약을 사용할 때는 증상이 개선되지만 양약 사용을 중단하면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내적인 오장육부의 기능의 허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 한의학적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면 잘 치료됩니다. 사실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진드기, 진먼지, 곰팡이는 알러지 발병 전에도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했던 물질입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이런 물질이 발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진드기, 진먼지, 곰팡이 같은 물질들은 건강한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진드기, 진먼지, 곰팡이가 없는 세상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양의학으로는 알러지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를 주위 환경에서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은 특별한 원인 물질에 의한 알러지는 잘 치료합니다. 예를 들면 땅콩에 의한 아나플라시스 쇼크나 페니실린 쇼크 같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 특정 물질에서 오는 극단적인 알러지 반응은 응급적인 치료가 우선이고 서양의학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특발성이 아닌 일반적인 원인에 의한 알러지 질환 치료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됩니다. 식생활을 잘 관리하면 쉽게 재발하지 않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적인 관리는 한의학적인 사상체질 분류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뛰어납니다. 제가 똑똑한 한의학 1편에서 한의학적 질병치료 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양, 오장육부의 허실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똑똑한 한의학 16편과 20편에서 23편에 걸쳐서 알러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러지로 오는 질병인 16편 아토피 피부염, 20편 알러지 비염, 21편 편도염, 22편 천식, 23편 알러지 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병 중에서 17편은 밤에 가려운 피부병, 음성 발진이라고 합니다. 18편은 낮에 가려운 피부병, 양성 발진이라고 합니다. 19편은 습진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한의학적인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내용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아래의 붉은색 글씨인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